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프리비 디플로이먼트 베타 환경 멀티버스 체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맡게 된 배민 커머스 웹 프론트 개발팀의 김요기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1월 3일에 입사를 해서 이제 갓 11개월 차 된 신입 개발자입니다. 제가 올해 초에 입사하는 과정에서 지망하는 팀을 선택할 때 저희 팀을 선택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팀이 분야를 막론하고 팀원들의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올해에는 저희 팀이 어떤 노력들을 기울였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좀 색다르게 숫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이 올해 기울인 노력을 통해서는 QA 소요 기간을 57% 감소시킬 수 있었고 베타 배포 횟수는 44% 감소시킬 수 있었으며 불필요한 리베이스는 아예 필요 없게, 그러니까 100% 감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방법을 도입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물론 발표 제목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으시겠지만 프리비 디플로이먼트라는 멀티버스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 멀티버스가 무엇이고 왜 필요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구축을 했고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는 또 어떤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지까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시죠. 함께할 저희 팀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배민 커머스 웹 프론트 개발팀은 총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코어 파트, 디자인 시스템 파트, 서비스 파트, 그리고 플랫폼 파트인데요. 각각 간단하게만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 코어 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 팀에서 사용 중인 기술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시고 이를 고도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개발 작업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디자인 시스템 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 사내에서 사용 중인 우아한 공방이라는 디자인 시스템을 제작하고 유지 보수해주고 계시고요. 서비스 파트 같은 경우는 사용자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서비스 측면의 프로젝트들을 만들어주고 계시고, 플랫폼 파트는 이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관리자 도구들을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제가 속한 파트는 이 중에서 플랫폼 파트입니다. 저희 파트는 총 11명으로 구성된 상대적으로 큰 파트인데요. 올해에만 많은 구성원분들이 합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주로 다루고 있는 프로덕트는 백오피스 프로덕트입니다. 이 용어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께는 어드민 서비스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이 어드민 서비스들의 신규 기능을 개발하고 유지 보수하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기술 고도화 작업까지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다양한 과제를 수행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양한 조직과 협업을 이룰 수 있게 되겠죠. 서버 개발팀, 기획팀, 디자인팀, QA팀, 그리고 이 팀들이 각각 하나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도메인별로 역할이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팀들과 협업을 이루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팀 내에서 앞서 소개해드린 다른 파트와도 협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저희가 디자인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디자인 시스템 파트 분들과도 지속적으로 협업을 하게 되고, 다양한 기술 고도화를 위해서 코어 파트 분들과도 협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작업을 동시다발적으로 하다 보면 중요한 것이 브랜치 관리일 텐데요. 저희 레포지토리에서는 그래서 약간은 변형된 기플로우 전략을 사용을 해서 주차별로 릴리즈 브랜치를 생성을 해서 베타 배포를 해서 테스트를 한 뒤 운영 배포하는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꽤나 빈번하게 2개 이상의 릴리즈 브랜치를 베타 배포를 해서 확인하고 싶은 상황이 생기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운영 배포까지는 일정이 조금 남아있지만 QA 테스트에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미리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거나, 서버 개발자분들과 API 스펙을 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확인을 해보고 싶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겠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저희 파트에서는 하나의 베타 배포 환경만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는 말은 하나의 브랜치가 이미 배포가 된 상황에서는 다른 브랜치를 배포해서 테스트할 수 있는 상황이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이는 곧바로 생산성 저하로 이어집니다. 이미 테스트가 가능한 개발 완료된 코드임에도 불구하고 배포를 해서 테스트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QA 일정이 지연되는 현상도 발생하고, 이동안 브랜치가 병합되지 못하고 생명 주기가 길어지면서 최신화해줘야 하는 관리 포인트가 증가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는데 팀원들이 서로 소통하는 비용 역시 많이 증가하게 되고,
비즈니스 과제만으로도 이런 문제를 겪고 있다 보니 다양한 기술 과제를 테스트하기 위한 환경 역시 부재하고 있다는 것도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저희 팀이 어떻게 고통받고 있는지 제가 대화 내용 일부를 재구성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읽어보면 예를 들어서 이곳을 보시면 저희가 이미 테스트 가능한 코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베타 환경 때문에 QA 일정이 지연되는 것이 보이고요. 또 이렇게 여러 브랜치를 동시에 유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브랜치 생명주기가 계속 길어지고 최신화하기 위해서 리베이스 작업을 계속 해야 되는 그런 관리 포인트 증가 문제도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직접 지금 베타 배포 나가는 게 어떤 것인지 QA는 얼마나 진행되었고 언제부터 다시 또 이 베타 환경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소통 비용 역시 증가하게 되겠죠. 이 시점에서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배포 인프라가 부족한 거라면 인프라를 필요한 만큼 늘리기만 하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닐까요? 근데 여기에서는 주의해야 될 부분이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하나는 이 필요한 만큼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파악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인프라를 구성하는 시점에는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베타 환경이 필요할지 파악하기가 힘들고 만약에 무작정 많이 구성해 놓게 되면 불필요한 자원들은 낭비하는 셈이 됩니다. 그리고 늘리는 작업 역시 만만치 않은데요. 새롭게 배포 환경을 생성하고 CI/CD 파이프라인을 연결을 하는 작업을 새로운 베타 환경을 추가하고 싶을 때마다 동일하게 반복해 줘야 한다는 문제점 역시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바를 정리해 보자면 배포 인프라를 필요할 때만 늘리고 불필요해지면 정리하고 이것을 최소한의 노력으로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팀에서 생각해낸 방법이 프리뷰 디플로이먼트라는 멀티버스를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프리뷰 디플로이먼트를 사용을 하면 저희가 필요한 시점에 벤포 인프라를 동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고 이 사용하는 것이 마무리가 되어서 불필요해지면 자동으로 정리를 하면서 리소스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기존의 환경을 활용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인프라를 만들 필요가 없고 프로젝트당 한 번만 이것을 설정해주면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배포를 하는 데 들어가는 노력이 최소화되겠죠. 정리를 해보자면 저희처럼 큰 파트가 많은 작업을 동시에 하지만 하나뿐인 베타 환경 때문에 QA 일정이 지연되기도 하고 관리 포인트가 증가하면서 소통 비용 역시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유연하게 베타 테스트 환경을 증설할 수 있는 프리뷰 디플로이먼트라는 방법을 생각해내게 된 것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이 프리뷰 디플로이먼트라는 멀티버스를 구축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목표부터 설정해 보도록 하죠. 저희는 다양한 배포 버전에 접근할 수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URL에 따라서 여러 버전에 접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의 인프라 환경 위에서 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배포와 리소스 정리 역시 자동화해서 개발자에게 필요한 공수도 최소한으로 만들어주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우선 정적 배포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이제 이 목표를 세웠으니 하나씩 해결해 봐야겠죠. 먼저 URL 구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설정한 URL 구조는 project_front_preview.betabemin.in이라는 주소입니다. 사용자가 이 주소로 접속을 하면 S3 저장소 주소로 연결이 되어서 project/branch/index.html 파일로 연결이 되는 방식이죠. 여기서 조금 이게 복잡해 보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branch.project.betabemin.in이라는 주소를 사용을 하면 훨씬 깔끔한 URL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이때 저희가 마주한 한계점은 바로 SSL 인증서의 범위였습니다. 저희가 서비스들에서 HTTPS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사용되는 인증서의 범위가 한정적이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wildcard.a.com이라는 인증서를 만들게 되면 b.a.com이라는 주소는 포함이 되게 되지만 c.b.a.com이라는 주소, 그러니까 서브 도메인이 하나 더 레벨이 추가된 경우에는 이 인증서의 범위에 포함되지 못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wildcard.a.com이라는 인증서를 발급을 받을 때 subject alternative name이라는 필드를 추가를 해서 미래에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서브 도메인들을 추가하면 이 범위가 하나 더 추가됩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wildcard.betabemin.in이라는 인증서가 이미 발급되어서 다양한 팀들에서 사용 중이었고 이를 수정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 해결책은 선택지가 될 수 없었고요. 두 번째 방법은 wildcard.b.a.com 그러니까 하나의 뎁스를 더 추가한 인증서를 발급받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이 프로세스에 적용시킬 때마다 SSL 인증서를 새롭게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복잡도가 증가하게 되고 저희는 이 복잡도를 늘리는 것을 피하고 싶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선택하게 된 것은 frontpreview.betabemin.in이라는 인증서를 하나 발급받아서 project underbar branch.frontpreview.betabemin.in이라는 주소를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과연 이 주소로 사용자가 접속을 했을 때 어떻게 저희는 올바른 버전에 연결해 줄 수 있었을까요? 그를 위해서 필요한 재료들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프론트 정적 배포에 널리 사용되는 S3와 클라우드 프론트 위에 AWS에서 제공하는 람다 엣지 서비스를 사용을 해서 URL을 변경을 시켜줄 거고요. 이 배포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데에는 길랩의 CI 기능을 사용할 겁니다. 발표의 편의성을 위해서 앞으로 클라우드 프론트는 CF로, 람다의 엣지는 람다로 줄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그림이 가장 기본적인 프론트엔드의 배포 구조가 되겠죠. 사용자가 클라우드 프론트로 요청을 보내면 S3로 그 요청이 전달이 되고 S3가 보낸 응답을 클라우드 프론트가 다시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저희는 두 가지 영역의 람다 함수들을 추가해 줄 겁니다. 사용자와 클라우드 프론트 사이에 있는 뷰어 영역과 클라우드 프론트와 S3 사이에 있는 오리진 영역이 두 가지입니다. 이 영역들에는 각각 두 가지 함수를 추가할 수 있는데요. 리퀘스트 함수와 리스폰스 함수 이렇게 해서 총 4개의 함수를 생성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는 뷰어 리스폰스 함수를 제외한 나머지 3개의 함수를 사용해 볼 겁니다. 가장 처음으로는 뷰어 리퀘스트 함수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뷰어 리퀘스트 함수에서는 URL 정보를 오리진 리퀘스트로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오리진으로 요청을 보내는 데 사용되는 오리진 리퀘스트에서는 사용자가 클라우드 프론트로 보낸 뷰어 리퀘스트의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서브 도메인과 URI, 그러니까 저희가 디렉토리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정보들을 헤더에 추가를 해서 오리진 리퀘스트에서 이거를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달받은 정보를 이제 오리진 리퀘스트 함수에서 다시 쓰게 됩니다. 전달받은 서브 도메인과 URI를 활용을 하면 어느 디렉토리에 어느 파일로 요청을 보낼지를 다시 결정할 수 있는데요. 이때 렌더링 방식에 따라서 두 가지로 분기가 되게 됩니다.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 같은 경우에는 모든 라우트에서 동일한 index.html 파일로 연결해 주면 되기 때문에 라우트를 불문하고 index.html 파일로 연결되도록 만들면 되지만 스태틱 사이트 제너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각 경로별로 별도의 index.html 파일들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라우트명 디렉토리 하위에 있는 index.html 파일로 요청을 보내도록 바꿔주면 됩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한 가지 과정을 더 거쳐야 하는데요. S3로부터 받은 응답에 오류가 있는 경우 이 오류 예외 처리를 해주어야겠죠.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URL을 입력할 때 오타를 입력을 해서 존재하지 않는 리소스에 접근하려고 했을 때에는 저희가 미리 마련해둔 에러 페이지로 리디렉션을 여기서 해주게 됩니다. 이제 인프라 구조는 마련이 되었는데요. 이 인프라로 코드를 실제로 배포하는 CI 스크립트도 작성해 줘야겠죠. 저희는 이 CI 스크립트를 총 2가지 케이스에 트리거 시킬 겁니다. 하나는 직접 배포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동으로 배포를 하는 것입니다. 직접 배포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시점에 브랜치나 태그를 기준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시점에 배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이 방법은 주로 QA 테스트처럼 내가 원하는 시점에 배포 버전이 필요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사용이 완료가 되면 직접 수동으로 리소스를 정리하는 버튼까지 눌러줘야겠죠. 두 번째로 자동으로 배포하는 것은 이것보다 조금 더 루틴한, 그러니까 항상 발생할 수 있는 이벤트들에 대해서 트리거 시켜주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자면 기능을 새롭게 개발을 해서 이 기능을 브랜치로 병합을 하려고 할 때 MR을 생성하게 되는데 개발자가 리뷰를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 MR 버전을 기준으로 배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때에는 MR이 종료가 되어서 머지가 되거나 클로즈가 되면
자동으로 이 리소스를 정리하게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트리거를 통해서 아래 스크립트가 동작을 하면 저희 레포지토리에서 프로젝트를 빌드를 하고 앞서서 소개해드린 S3 주소에 있는 올바른 디렉토리로 이 빌드된 파일들을 업로드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길랩의 리뷰앱스 기능을 사용을 하면 두 개의 환경 변수를 추가하는 것만으로 오른쪽에 보이는 뷰 앱 버튼이 생기는데요. 이 버튼을 클릭을 하면 바로 배포 버전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새롭게 생성된 배포 버전을 직접 URL을 입력하지 않더라도 접속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멈춤 버튼을 통해서 사용이 완료된 리소스 같은 경우는 바로 정리해 줄 수 있죠. 지금까지 정말 많은 내용이 있었는데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project front preview.betabemin.in 이라는 주소를 구성을 했고 이 URL을 올바른 자원에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총 3개의 람다 함수를 사용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리소스에다가 배포를 하는 CI 스크립트를 만들어 주었는데요. 직접 배포를 하거나 자동으로 배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과연 그러면 이렇게 만든 저희의 멀티버스가 저희의 일상에 어떤 변화를 불러왔을까요? 가장 먼저 저희가 앞서서 직면했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기존에는 하나의 릴리즈 브랜치만 하나의 베타 환경에 배포가 될 수 있어서 2개 이상의 브랜치를 동시에 테스트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에도 이것이 불가능했는데요. 이제는 각각의 별도의 프리뷰 환경에 배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무한히 많은 배포 버전을 생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해결함으로써 저희가 얻게 된 생산성 향상 효과를 수치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QA 소요 기간이 57% 정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저희가 QA를 하는데 큰 프로젝트의 경우 15워킹데이, 작은 프로젝트의 경우 5워킹데이가 걸린다고 가정하고 큰 프로젝트 2개, 작은 프로젝트 하나를 진행한다고 가정을 하면 기존에는 이 모든 QA를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기간들을 합한 35워킹데이가 최종 QA 소요 기간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병렬적으로 동시에 QA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긴 QA 소요 기간인 15워킹데이가 총 QA 소요 기간이 되고 그래서 35워킹데이에서 15워킹데이로 57% QA 소요 기간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환경에서도 저희가 QA를 병렬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는 2가지 브랜치를 번갈아서 하나의 배포 환경에 올리는 방식인데요. 이때는 기본적으로 릴리즈 A 브랜치를 한번 올리고 릴리즈 B 브랜치를 확인한 뒤 다시 A 브랜치로 돌아오는 배포 횟수가 총 3회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릴리즈 B 브랜치에 변경 사항이 생길 때마다 B 브랜치를 배포했다가 다시 A 브랜치로 돌아오는 배포 횟수가 2회 추가되게 되겠죠. 3번 정도 수정 사항이 발생한다고 가정을 하면 총 QA가 종료될 때까지 9번의 배포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프리뷰 디플로이먼트를 적용하고 난 뒤에는 각각 브랜치가 별도의 환경에 배포가 될 수 있고 그래서 한 번씩 배포하는 횟수 2회 그리고 수정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B 브랜치에 대해서 배포를 하는 횟수 3회를 더해서 5회로 QA가 종료될 때까지 필요한 베타 배포 횟수를 44%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의 브랜치로 합해서 배포를 한 뒤에 테스트를 하는 방식이겠죠. 이를 위해서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리베이스입니다. 릴리즈 A 브랜치를 기준으로 릴리즈 B 브랜치를 리베이스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A 브랜치의 변경 사항이 생길 때마다 다시 리베이스를 한 뒤에 배포를 해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리베이스를 하는 과정은 상당히 복잡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코드베이스가 커질수록 리베이스를 하는 과정에서 컨플릭트를 마주할 가능성이 커지고 그러면 작업자가 여기에 소요되는 시간도 증가하고 또 그 중간 과정에서 코드가 유실될 위험성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개선 이후에는 앞서서 계속해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별도의 프리뷰 환경에 배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리베이스를 할 필요 없이 수정 사항이 생길 때마다 편하게 배포를 할 수 있고 즉 이론적으로는 불필요한 리베이스는 전혀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숫자뿐만 아니라 저희 팀원들의 개발자 경험에도 많은 개선이 있었습니다. 소개해드린 것처럼 MR을 올려서 서로가 만든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에도 배포 버전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다 보니까 피드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대화 내용이 저희 팀원들이 실제로 제게 해준 피드백들이고요.
그리고 앞서서 소개해드렸듯이 베타 배포는 항상 부담을 가지고 있고 또 이걸 내가 지금 해도 되는지에 대한 소통 비용이 발생했었지만 이제는 각각 개별적으로 배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고 비즈니스 과제와는 상관없이 무한히 많은 배포 환경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기술적인 도전들을 할 수 있는 테스트 환경 역시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는 더 이상 베타 배포로 고통받지 않고 이전보다 훨씬 더 생산적이면서 부담 없이 자유롭고 안정적인 개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희는 아직 목이 마르고 더 많은 프로젝트에 이 프로세스를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넘어야 할 산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인증인가 방식이고 두 번째는 SSR에 대한 지원입니다. 인증인가 방식의 경우 문제가 왜 될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코스 이슈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인증인가를 구현한 경우에는 서버에서 API 요청을 받아줄 URL들을 코스 화이트리스트로 들고 있을 텐데요. 프리뷰 디플로이먼트 같은 경우는 배포를 새롭게 생성할 때마다 URL이 변경되기 때문에 이를 대응해줘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내 운영도구 개발팀에서 개발해주신 인증 BFF로 이 모든 인증과 인가 체계를 넘기면서 API 요청 역시 이 BFF를 통하도록 프록시를 해주면서 유연성을 확보를 해서 더 많은 프로젝트들에 저희의 프로세스를 적용시킬 수 있게 만들려고 합니다. 두 번째 사는 SSR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입니다.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는 정적 배포하는 프로젝트를 한정으로 이 프로세스를 구축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Next.js 등 서버사이드 렌더링을 사용하는 프로젝트들에는 이 프리뷰 디플로이먼트를 적용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쿠버네티스, 그러니까 EKS를 활용을 해서 이런 프로젝트들에도 적용을 해서 더 많은 프로젝트들의 이 프로세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여기까지고 마지막으로 도움을 주신 저희 배민 커머스 웹프론트 개발팀과 이 구축 과정과 발표에 도움을 주신 많은 팀들 그리고 발표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